참견하게 됐어요. 허구현 총재에게 KBO를 묻는다.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구 팬들이라면 누구나 기다렸던 총재와의 대담, 이번 주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곧 야구의 참견 그 자체였던 분입니다. KBO 허구현 총재와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상암동 스튜디오 처음 오신 거죠? 처음이죠. 그러니까 예. 그또 우리 흑솔지 기자도 만나보고 네네. 그죠? 오늘 허솔지 기자, 오늘 KBS의 허솔지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허솔지 기자가 오늘 날카로운 질문도 좀 많이 준비했다고 하던데요? 아, 그 뭐 같은 허신데 뭐 그러겠어요. 허솔지 기자 준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돌직구 질문도 있고요. 네네. 네, 뭐 송곳 슬라이더도 돌직구 있고. 요새 많이 맞아요. 네, 오성환이 요새 많이 맞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네, 네,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많이 또 드리면서 네. 같이 참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허구현 총재와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재밌는 시간, 유익한 시간을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허구현 총재께서 부임한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정말 바쁘게 행보를 보이셨는데 그간 행보를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 또 선수와 팬들이 총재님께 궁금한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몇 가지 추려서 질문을 드려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허구현 총재께서 그리고 있는 KBO 리그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참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세 네.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야구인 총재, 그러면서 또 스타 해설가 출신의 총재로서 부임부터 아주 화제가 많이 됐는데 이게 볼 때랑 직접 들어가서 총재로서 일을 해보시니까 좀 많이 다르시죠? 어떠세요? 해설할 때보다 감독이 훨씬 어렵고 감독보다 더 어려운 게 총재다. 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총재가 이제 코미셔너가 해야 될 일이 많고 특히 지금 한국 야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 너무 많은 문제가 정말 종합 세트로 그냥 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이 해설할 때보다는 제가 한 5배 내지 10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해야죠. 잘해야 네. 되는데 뭐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다녀야 될 곳이 많으니까. 많으시죠. 예. 이 참견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팬들이 제보고 막 돔 그러는데 제가 사실 돔은 그냥 비가 오고 미세먼지 많아서 한 얘기고 예. 제가 진짜 많이 지금 뛰어다닌 곳은 아마추어 야구장, 아마추어 동호인 야구장에서. 야구장이에요. 4대강 그게 뭐 체육시설에 야구장을 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야구장 짓는 거 이런데 거의 한 90%를 거기 제가 기반을 마련하는데. 소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얼마나 많은 그럼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가 너무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재 맡으시고 한 4개월 정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해설의 10배 정도 업무량을 지금 소화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허구현 총재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네네. 네. 일단은 4월 22일이었죠. 시즌 초였는데 그 강정호 KBO 복귀 불허 결정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4월 29일 이 비디오 판독 대상이 확대되고 또 이 기록 이의 신청 심의 제도가 시즌 중에 신설이 됐고요. 또 6월 30일에 KBO 팝업 스토어가 오픈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예.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압축을 해서 세 가지 정도지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팬들께서 총재 일하신다고 너무 많이 좋아하셨던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 맞습니다. 일들인데 이 얘기를 사실은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총재로서 취임식을 가진 게 3월 29일이었는데 맞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강력한 것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강정호 복귀 불허 예. 그 선택을 하신 이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건 이유가 우리가 문화계, 예술계, 뭐 연예계도 있고 스포츠계도 있고 뭐 많잖아요. 정치인들도 있고 뭐 하는데 이게 이제 프로 야구가 사실 한 구단에 한 100명 잡으면 1000명이잖아요. 거기다가 은퇴한 수준까지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무슨 사건만 터지면은 전직 야구 선수, 프로 야구 선수. 그죠? 근데 쟤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 음주운전이 하나 터지면은 옛날 그 20년 전부터 소급이 다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그 선수는 이때까지 갔는데 또 하면은 누구 말처럼 자기 아들 보기도 맞아요.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지금 인식이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제 음주에 숫자가 많으니까 타 종목을 비해서 자꾸 하니까 좀 계도하는 음주에 대한 걸 우리가 계도하는 좀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정말로 강하게 그래서 이회시 5년 실격 막이할 때 좀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맞아요. 좀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선수들도 조심하고 자중하고 어. 그 규정이 있다는 걸 확실히 적용이 된다면. 그러니까 제가 선수들에게 이제 그런 메시지 만나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어릴 때부터 초중고 뭐 리틀야구 할 때부터 감독 코치들이 야 너네들 술 먹은 운전대 잡지 말아라. 맞아요. 너 일생이 끝난다. 이걸 자꾸 주지시켜야 맞아요.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게 아니 프로에 들어온 선수를 갖다가 그게 정신교육이나 뭐 다른 음주운전 교육시킨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음주운전 그 처벌에 대한 세세한 규정까지 아주 마련을 하셨죠. 그 내용을 허설지게 약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일단은 면허 정지는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 취소는 1년 실격, 또 2회 음주운전 발생 시는 5년 실격이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영구 실격 처분을 한다. 네, 이렇게 정말 사실상 좀 강화됐거든요. 강화되면서도 이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를 시켜서 예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에 따라서 상황에 맞아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주먹구구식으로 서술형 이런 징계가 나왔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식이나 단답식처럼 맞아요. 네 이렇게 세분화된 징계 절차와 이 결정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더 있었다고. 이제는 제도가 생긴 거죠. 그렇죠. 이제 허 기자가 좋은 말씀을 해주는데 제가 이 참견이니까 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가 이제 결정한 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말씀하면 일주일 뭐 있고 나서 일주일 만에 결정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을 해놓고 결정을 있으셨군요. 했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음주운전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매너 정지하고 매너 취소가 있다. 네. 그건 누가 합니까? 경찰이 그렇죠. 체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KBO가 상벌위원회를 왜 열어야 되느냐? 음주 정지에 대한 것만 해놓고 음주 취소에 대한 것, 매너 취소에 대한 것만 하면은 정해놓고 상벌위원회 열지 말아라. 꼭 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선수가 부당하다 생각하면 경찰하고 해가지고 나는 그게 매너 취소가 아니다. 매너 정지 수준이다. 그건 경찰하고 싸우도록 해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걸 왜 이걸 해가지고 상물위원회를 매번 여느냐. 그거는 사실 일찌감치 정해졌는데 왜 발표가 늦어졌느냐. 이사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또 그런 문제가 또 그렇죠. 절차상의 문제가 또 내규상이 하더라도 단장들이 모이는 실행위원회가 있고 또 이사회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어졌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사실 좀 일찌감치 그렇게 좀 정해놨죠. 어쨌든 늦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도가 생겼고 규정이 생겼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팬들도 굉장히 이제는 납득할 만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느끼는 거 왜 누구는 어떻고 그렇죠. 누구는 그게 가장 문제였죠. 어떻고 어느 구단은 그렇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왜 KBO가 그게 맞아요. 휘말리느냐. 휘말릴 필요가 네. 없잖아요. 맞아요. 예. 매너 취소냐 정지냐 그만 판단하고 그 뭐 매너 취소 정지는 경찰이 하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발빠르게 행보를 하셨고 또 팬들의 아주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받았던 것이 비디오 판독 확대를 했고 더 나아가서 기록 이의 신청 제도는 굉장히 좋더군요. 이거는 예. 선수들도 그렇고 예. 팬들도 왜 저렇게 판정해 놨을까에 대한 어떤 그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비디오 판독은 이제 참 이 오해가 많은데요. 그날 제가 이제 잠실구장에서 또 그날 계셨어요. 예, 맞아요. 보는데 옆에 이제 후원 심판위원장이 있고 또 세 사람을 같이 봤는데 예. 그 타구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파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페어로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보면서 이제 심판위원장하고 우리 야구인은 알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했어요. 야, 저거 파울인 것 같다. 그랬더니는 파울인 것 같습니다. 그러겠어요. 그 말 외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세요? 거짓말하고 그 말 외에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이제 그 다음 날 알았어요. 그 다음 날 이제 뭐 이리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뭐 그냥 이게 이제 심판위원장이 징계를 준 거 아닙니까? 심판에게. 그러니까 총재가 한마디 해서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네. 저는 심판에 제가 전 게임을 다 봅니다.
시간 있을 때 5개 구장 게임을 다 보고 있어요. 다 펼쳐놓고. 아니, 우리 심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총재가 밤에 다 보고 있다. 언제 쉬세요? 아니 정말 제가 다 봐요. 다 보고 이제 해설할 때는 야 저게 뭐 타격 폼이 저게 누가 김현수가 어떠냐, 뭐 어떠냐, 투구 폼이 누가 뭐 어떠냐 이런 거 보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오심을 하나 조언을 제대로 보고 있나 안 있나. 그다음에 한 곳에 뭐 하면은 그 이제 음을 높여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심판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아, 심판들 더 집중하겠네요. 아, 그게 집중하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또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일부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뭐 총재가 와서 심판위원장이 한 게 아니고 그는 심판위원장이 그냥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했더니만은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 카메라가 홈플레이트하고 3루, 홈플레이트 1루 이 카메라는 없는 거예요. 네네. 중계해 보신 거 아실 맞아.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달아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구단들이 어려워가지고 돈이 없어요. 이게 예산상의 문체부에서 주는 주최단체 지원금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럼 그거 하려면 뭐 나오더라도 내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유관으로 하자. 근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라. 우리가 뭐 야구 한두 한 것도 구심하고 1루팀 3루팀 보면 알거든요. 파울이 아니다. 그렇게 한 거고. 기록 이의신청 심의제도는 제가 이름을 참 밝히기가 어려운데 선수가 전화가 왔어요. 아, 직접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총재님 이거는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 우리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거 받아들이라 매직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뭐 받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또 받아들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나와가지고 그게 안타다 아니다 막 이러니까 지금은 일단 건수가 너무 많대요. 아, 그래? 많이 들어갔군요. 많이 들어왔대요. 많이 오는데 그 중에 정정되는 비율이 뭐 좀 작아요. 그렇지만은 초기에는 그리 하겠죠. 그렇죠. 내라도 뭐 안타를 생각 아니면 일단 한번 해보자. 아, 선수들한테 굉장히 선수들 중요한 보고. 부분이잖아요. 투수도 이거 뭐 평균 자책점 맞아요, 되는가 맞아요. 하는 건데 이제 좀 지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좋게 받아들입니다. 아, 이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총재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굉장히 용기 있는 선수. 용기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아, 그래요? 아주 유명하니까 또 했겠죠. 윤성주가 저인데 그리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저 김현수급이 돼야 될 거고. 어느 정도 김현수는 아니다. 그 정도 급이 어느 정도 나오긴 나올 것 그게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죠. 하면 다는 이제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검토해가 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팬 퍼스트도 말씀드리지만 팬들이 야 저거 왜 저럴까 선수들이 왜 저렇게 될까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고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고쳐야 된다고 봐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참견 나오시니까 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참견할 게임 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요즘요 우리 심판들이 네. 선수에게 반말 안 해요. 여러분 모르셨죠? 예전에는 맞아요. 예전에는 되게 들어와, 네, 야 네. 지찬아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러고 뭐 하면 야 아니야, 야 뭐 시끄러워 뭐 이럴 수도 있죠. 서로 선호되니까 지금 그리 안 할 겁니다. 지금 다 거의 존칭을 쓸 거예요. 선후배가 아니라 그냥 직업인으로서 서로 그렇죠. 간에. 그 운동장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지. 맞아요. 야 지차에 들어와, 누구 들어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김치한 선수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근데 또 재미난 게요. 누가 그래요? 아이 총재님 그러니까 선수가 그래요, 저보고 불편해요 그래요. 오히려 선수들이 아, 너무 존칭을 써주시니까 아니 또 그동안에 맨날 그렇게 달라져서. 왜 이러세요? 갑자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권승욱 캐스터가 새로운 신참 보고 네. 신입사원 보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 이 양반이 왜 이러나 갑자기 불편하죠.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그거 같은 거예요. 이제 그게 정착이 되면은 서로 이제 자기의 그때, 자리에서 이제 그래서 아마 저는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운동장 그라운드 안에서는 똑같아야 된다. 맞아요. 서로 예의는 갖추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걸 이제 우리 좀 바꿔야죠. 그러니까 깍듯이 뭐 예의 갖추는 조금 인사 말로 하든지 안녕하세요 뭐 하든지 뭐 이거는 맞아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 아까 허솔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젊은 세대들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어떤 기조 이런 것과 분명히 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KBO가 좀 예. 더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얼마 전에 왜 그 기념품 파는 예. 팝업 스토어 하셨잖아요. 예.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다면서요. 예. 뭐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면 안 되지만 저도 이제 가봤지만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참신했고 그 이제 팬들도 그 성수동에 많이 찾아오셨지만은 구단들도 이제 보고 좀 느낀 게 많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통합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통합 마케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잠실구장 가면 LG하고 두산 스토어가 있으면 LG 두산 물건만 팔거든요. 저지하고 사직구장 가면 그렇고 광주 가면 그렇고. 근데 뭐 그 인기 구단 말대로 전국에 다 있다 그러는데 그럼 다 인천에 가서 기아 저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온라인에서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산업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미셔너가 총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그의 균형 발전,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빅마켓, 스몰마켓이 있는데 계속 빅마켓이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스몰마켓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전력도 지금 보면은 하나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상적인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2승 3패하면 승률이 4할이에요. 3승 2패하면 6할이에요. 그러니까 4할 이상 6할 밑에 이렇게 돼야 이 야구가 재미가 있는데 가장 리그가 건전한 승률이 그 건전하게 가야 정도라 되는데 얘기를 지금 하죠. 그게 아니고 벌써 게임이 끝나. 이거 뭐 5강이 막 이리 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조절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억지로는 안 되면 조절해 주는 게 뭡니까? 그게 저는 코미셔너 사무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경기력뿐만 아니고 스포츠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종전까지는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구단이 지금 힘이 워낙 좀 의사결정을 다 구단 이사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총재는 10개 구단이 있는데 11분의 1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 중요 사항은 3분의 2의 찬성이 아니면 통과가 안 돼요. 어려움이 그 있네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러니까 5대5가 되면 캐스팅 보드를 총재가 지고 있는 게 아니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면 총재는 빠지면은 그럼 한 세 구단 네 군단만 반대하면 무엇이든지 안 되게 돼요. 이야, 그 결정이 쉽지가 않네요. 네, 쉽지 않아요. 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KBO 총재로서 굉장히 어려운 또 일을 하고 계시고 예. 많은 일을 또 하고 계시는 아, 근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관을 좀 개정해가지고 네네. 바뀌어야지만 야구가 정상적으로 간다. 지금은 너무 지금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 속에서 가면 안 구단 된다. 간에서도. 구단 간에서. 예.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고 계시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까 팝업 스토어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예. MZ 세대를 예. 타겟으로 좀 하는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즘에 뭐 야구 경기 움짤이나 쇼츠 같은 영상 예. 콘텐츠들은 사실 저희가 재가공하거나 뭐 유통하거나 하기가 좀 힘들어요, 야구 팬들이.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문제도 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하고 알고 있죠. 있어요. 그 제가 취임사에 그 말했다가 구단들 일부에게서 핀잔 많이 받아. 그래요?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제가 취임할 때 그랬잖아. 흔히 말하는 짤. 예, 쇼츠 뭐 이런 게 쇼츠를 말씀하셨잖아요. 못하게 해가지고 이거 젊은 세대를 다 떠나게 나눠놓고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떠나게 해놓고 뭐를 팬을 확대하겠다는 거냐. 근데 그 돈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금액이. 그러면 그 돈이 중요하냐 우리 젊은 팬 확보가 중요하냐. 그렇잖아요. 그럼 젊은 팬 확보하는 이런 걸 갖다가 안 해놔놓고 뭐 팬들 보고 오라 그런다. 그럼 뭐 야구 미래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그 영상들을 갖고 오는 게 MZ세대의 놀거리 중에 그 하나거든요. 놀거리 그렇죠. 중에 하나에다가 그게 사실 우리 KBO 리그를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근캐스터가 하면 올리면 뭐 카톡 들어와 다 그거 보고 와 이거 야구가 이런 게 있구나 막 이래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막는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이게 NBA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즘 누가 3시간 반을 계속 봅니까? 맞아요. 예.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마 중계권 계약을 할 때 그런 걸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뉴미디어가 그렇죠. 어느 쪽으로 그렇죠. 가고 트렌드가 어떻게 예상되지 바뀌고,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4개월 동안 해오신 일 잠깐 얘기 들어봤는데도 이렇게 벌써 뭐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 이제 앞으로 좀 너무 바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팬 여러분들께 또 허경영 총재께 궁금한 점 있으면은 좀 글도 남겨주시고 또 선수들한테도 허솔지 기자가 좀 궁금한 거 혹은 좀 뭐 바꾸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으면 허경영 총재께 좀 질문을 해달라 그렇게 저희가 좀 요청을 드렸죠. 허경영 총재께 선수들도 좀 바라는 바가 꽤 있었죠. 네, 먼저 첫 번째 선수부터 좀 만나보시죠. 기아 양현종 오, 선수입니다. 네. 예. 팬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팬들이 더 많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는 인프라 개선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네, 3-4시간 동안 야구만 볼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야구장에 즐길 거리가 더 많도록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전달을 해왔습니다. 양현종 선수도 이게 고민이었네요, 보니까. 선수들도 역시 이런 고민들이 있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양현종, 김광현, 뭐 추신수, 네. 뭐 이대호 다 마찬가지지만은 MLB를 한번 다녀오면 생각이 달라져요. 맞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양현종 선수도 사실 거기서 느낀 게 많잖아요. 그렇겠죠. 여러 가지를 느끼고 또 뭐 이제 변화되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런데 근데 이 구장 문제는 또 총재님 전문 분야 아닙니까? 여기서. 근데 이 양현종 선수는 야 현종아 잘 들으라. 너는 지금 정말로 좋은 구장에서 하고 있는 거야. 선동열부터 해가지고 그 광주 구장 무등 경기장. 무등 경기장 생각해봐라. 그냥 뭐 방기 뭡니까 물방개. 중계실에 거미줄을 맞아요. 있고 뭐 그랬는데 이제 뭐 농담입니다만은 이제 양현종 선수 말이 맞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 가서 NBA 농구를 봤는데요. 한번 가서 봤어요. 근데 와, 이 왜 NBA가 이렇게 인기가 많이 상승했는가. 근데 걔들은 커터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작전 타임 하잖아요. 네네네. 작전 타임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정 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짧은 시간에 그게 공이 짧게 들어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들어와서 막 공연을 팍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작전하면 끝나요. 또 들어오고. 그것도 끝날 때는 많아요. 볼거리가 엄청나요. 이거는 농구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올스타전 할 때 아까 이제 뭐 칭찬 좀 하시고 팝업 스타 했지만은 올스타전 때 볼거리가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는 시간이 그러지만 그러니까 NBA 농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팬들을 막 끌어들이는 농구뿐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야구도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양현종 선수 얘기한 대로 와서 볼거리 많게끔. 그래 예전에는 뭐 시멘트 바닥 위에서 불편하고 해좀 지금은 그래도 운동장 사정이 많이 좋잖아요. 조금 낮았죠. 앰프도 많이 좋아졌고 맞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 그럼 이제 그 볼거리를 좀 많이 주도록 그래 해야죠. 그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잠실구장 좀 너무 오래되지 않았느냐, 대전구장, 사직구장도 좀 이제는 환경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지자체와도 굉장히 또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예. 이 부산, 네네네. 대전, 잠실, 인천 이렇게 4개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부산은 제가 이제 한번 나라가 시장님도 만나고 시의회 분들 만나가지고 어쨌든 시의회에서 이제 이 도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시의회분을 만나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부산 도움은 힘들다. 이걸 나중에 누가 감당할 것이냐. 도움 지금 5천억 넘게 드는데 그럼 이건 나중에 메인테넌스부터 해가지고 죽잖아요. 누가 이거 책임질 것이냐. 도움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다. 아니다. 제가 도리어 말리는 거죠. 오히려 말리시는 거죠? 말리죠. 팬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무조건 제가 도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승전 도움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냥 경제성을 따져야죠. 그걸 하나 지어가 애물단지 되면 안 돼요. 경제성까지 따져야 제가 된다. 이제 다른 종목 언급하는 좀 죄송하지만 월드컵 축구장 그렇게 많이 지어놔놓고 상암이나 이런 데 외에는 그 메인테너스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 다 시민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도 내가 볼 때 도움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해가 뭐 개방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그 시의에서 그렇게 이제 통과해가지고 개방형으로 갈 거고 대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개방형으로 예산까지 다 이제 나왔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지금 조금 더 검토를 하는데 거기도 쟤는 이제 뭐 상위 영문 그럽니다. 도움 어렵다. 무조건 도움은 좋은 게 아니다. 무조건.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잠실이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미 도움을 좀 짓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고척이 있어요.
청라에 지금 SSG가 지금 거기에 스타필드에 도움을 맞아요. 지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수도권에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제 이 K-팝 이런 공연을 위해서 지금 도움을 또 짓는 구상들이 이 경기도 서울 인근에 네네. 막 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도움이 포화 상태로 가는 지나치게 많아지면은 거예요. 그럼 그 운영을 누구 할 건가? 음. 우리 인구 5천만 명인데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자기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오히려 총재께서 말이셨군요. 말로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사실 웃으면서 정치인들이 자기 그 지역구에다가 막 공항 짓고 항만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죠. 돈 드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근데 진짜 저는 그래요. 그 도움을 건립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돼. 경제성을 검토를 해야지 지어놔놓고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도리에 말리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오히려 팬들분께서 좀 오해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아니, 그 이미지가 참 본인들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어떤 질문이 또 있었나요? 네, 네. 일단 양현종 선수에게 충분한 답변이 아마 되었을 것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현종아, 근데 저 야구를 더 잘해. 저 기아 매지냐, 오이죠? 좀 더 분발해야죠, 이제 하반기에. 예. 후반기 더 잘해야지. 네, 다음 질문으로 얼른 네, 넘어갈게요. 네, 네, 네. 네, 팬들에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아이디 호근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이 축구의 경우에 VAR 도입하고 카타르 월드컵부터 반자동 옵사이드 도입으로 오심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야구도 스트라이크 존만큼은 AI 판정을 도입하는 것이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심판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AI 스트라이크 존 얘기 많이 네. 하시죠.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는 네. 말씀이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가서 그 맨프레드 커미셔너 만나가지고 제가 부탁을 좀 했어요. 당신들이 만일 이 도입을 하면은 우리도 좀 같이 하고 싶다. 좀 도와달라. 왜 그런가 하면 지금 MLB는 몇 년 동안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시험을 계속 지금 하고 테스트를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고 트리플 A도 하고 있고 맞아요. 싱글 A도 하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스를 주겠어요? 자기만의 노하우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안 줄 가능성이 높아요. 안 누가 주겠습니까? 그거 맞아요. 돈 주고 사야 될 거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IT 강국이니까 좀 하면 하죠. 우리도 지금 이군에서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일 미국이 하면은 저는 한 해 보고 하자 이런 생각도 했다가 제가 총재가 되고 나서는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조건 미국 같이 같이 하도록 들어갈 수도 있다. 들어가자.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야구에서 이 하루에 한 게임에 300개가 넘는 공이 오가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오심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잘하시긴 뭐 7%, 12%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스트라이크 볼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걸 우리 팬들은 또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맞아요. 민감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볼을 스트라이크 주면은 막 그냥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야, 심판도가 신상 들기 들어가고 막 다들 그게 우리 심판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심판들도 우리 심판들 힘들죠. 제가 후배들인데 보면 우리 저 건캐스처럼 흰머리 다 났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심판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맞아요. 팬들을 위해서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맨프레드하고 하는데 맨프레드가 하는 얘기가 저한테 딱 이걸 가져왔어요. 이거 종이를 내가지고 그려줘요. 그려주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종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나 기계가 보나. 근데 인간하고 기계 제일 다른 게 뭐냐. 여기 모서리 들어오는 거예요. 걸치는 기계는 다 잡는 거예요. 기계는 다 잡는 거예요. 그 인간의 눈은 이거 100마일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90몇 마일 들어오면 찾기 쉽지 힘들죠. 않다. 이게 진짜 걸쳤느냐 아니냐 힘들잖아. 그리고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야구했기 때문에 이게 다 볼로 판정받았는데 기계에서 스트라이크 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선수는 항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메이저를 여러분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미국 MLB가 그래요. 선수가 딱 존을 조금 벗어나면 이럽니다. 그리고 타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싹 한번 돌아서면 거의 선수 말이 맞아요. 잘 보죠. 선수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 몸쪽에 빠지면은 근데 이리 나와요. 근데 심판이 100마일 가까운 공이니까 그거 진짜 잡아내기 힘들죠. 근데 심판도 해놓고 알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미스했군. 근데 그렇다고 그걸 갖다 타임 좀 볼을 스트라이크 할 수 있는 게 야구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걸 지금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통하는 것도 홈플레이트 입구냐 중간이냐 이런 것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은 이 플로리다 스테이트 리그 거기에서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팀에 3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 스트라이크 볼이 했을 때 챌린지를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볼에 대해서도 챌린지를 할 수 있게. 세 차례.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볼이다 스트라이크 그러면 챌린지하면 타이밍가 이제 바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 그거는 스트라이크야 볼이야.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좀 늘어질 수도 있고 그런 늘어지는 것도 플레이 자체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0.1초 빨리 들어옵니다. 빨리 들어오니까 그건 관계 없는데 그럼 아웃했다 이거죠. 뭐 아웃했다. 그러면 1루 주자가 2루 뛰다가 아웃했으니까 3아웃 됐구나. 저지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챌린지 볼이야. 그러면 어떻게 뛰었으면 또 살잖아요. 야구장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 와, 그렇죠. 좀 약간 생각해 그래서 보면 이런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트리플 A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허브가 샌프란시스코인데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걸 잡아가지고 다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운동장에 이제 그 장치를 내놔가지고 제가 알고 지금 0.1초가 돼. 그 화면보다 더 빨리 더 빠르게 들어오네요. 볼, 스트라이크. 그죠? 그럼 심하게 따고 스트라이크, 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 플로리다에서 하는 거는 챌린지 쪽으로 해가지고 투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지금 여러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걸 이제 우리 실무하고 와서 직접 한번 체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는데 가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트리플 A는 어떻게 하고 싱글 A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이제 할 예정입니다. 도입의 의사는 분명히 있으시고 있는데, 기술 발전에 따라서는 시기를 땡길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 부분.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게 부분이다. 저는 이제 잘 되면은 이제 뭐 우리가 워낙 IT 강국이니까 그렇죠. 아주 미국보다 더 잘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저희 기술이 역수출될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그럼요. 프로그램 맞아요. 잘 짜고 그럴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아마 되셨으리라고 생각해도 다음 질문 또 있으시죠? 네, 다음 기자가 또 질문도 있어요. 팬분께서 주셨는데요. 아이디 원더키디라는 분이신데요. 짧게 주셨어요. 이연전 경기 해결할 야, 방. 이게- 사실 이 이게 쉽지 문제는 않더라고요. 선수들도 저한테 맞아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선수들도 제일 많이 궁금해했던 게 사실 네, 이연전 네. 부분이었어요. 제가 방송할 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방송할 때도 이게 안 먹히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선수들에게도 그랬고 이제 감독들에게도 야, 이연전은 좀 진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구단을 지금 이제 그 사장님들 네네. 그 얘기를 하니까 다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단장들은 또 뭐 야구선 출신이 많으니까 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이사회 때 이 안건을 올릴 예정입니다. 올려서 안건으로? 그게 네. 통과가 되면 이제 이연전이 없어진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선수가 자산 아니냐. 그럼요. 각 구단의 자산인데 이 한여름에 그냥 이연전 해가 이연전 하면은요,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짐을 안 풀어요. 아시죠? 네. 인천에서 사고 부산 왔다. 그러면 이제 자기 간단한 것만 내고 짐을 안 풀어. 왜냐하면 하루 새벽에 도착하니까 게임 마치고 또 하고 또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럼 어떤 사람 출장을 갔다가 하루 광주 자고 하루 인천 자고 하루 또 가서 대구 자고 부산 가고 대전 보내고 그 출장 제대로 보겠느냐. 힘들죠. 그리고 그게 이제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 부상 발생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16년 전이잖아요. 팀별로. 그러니까 참 이게 논리적으로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광고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두 개씩 나눠 해야지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KBO에서 가지고 나오는 3년 전 하고 3, 5, 15 한 게임 남잖아요. 네네. 그럼 한 해는 A팀이 3게임 하고 B팀은 홈에서 한 게임 하고 경연대로 하나씩 그렇게. 그다음에 B 구단이 3게임 하고 그다음에 A 구단이 한 게임 하면 될 거 아니냐. 구단이 좀만 양해를 해주면 가능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당의 연도만 보지 말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가든지 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연전을 좀 없앨 예정이에요.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좀 통과시켜 달라. 조만간 이사회 안건을 올린다고 네. 하니까 조그만간 어떤 결론이 나긴 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뭐 금년 시즌 전에는
오, 결론이 오. 나겠죠. 역시 빠르시네요. 네, 네. 아, 금년 시즌 전에 결론을 내야죠. 굉장히 시원하게 답변을 그러니까요. 네, 예. 해주셔서 이거 사실은 저기 이 답변이 굉장히 쉽게 나오지 않을 네, 거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너무 쉽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해결되는 거로. 예. 또 다음에는 선수가 질문을 했다고요? 네, 다음 선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그 나성범 선수예요. 네. 오, 네. 예, 예. 아무래도 양현종 선수와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을 보니까 팬 퍼스트를 외치고 계시는데 물론 지금도 너무 훌륭하게 수행을 해주시지만 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을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팬이 더 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이런 이야기를 또 전해줬네요. 나성범 선수 날카로운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KBO도 앞서서 해야 되고 구단이 잘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이 취임한 이후에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우리도 좀 이 사인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운동장에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사인을 받기 쉽게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메이저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일찍 오셔가지고 그는 좌석에 관계 내려오셔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펜스가 있잖아요. 네. 되게 1루 쪽, 3루 쪽, 그럼 외야까지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면은 펜스 망을 제가 뜯자는 이게 개폐식으로 해가지고 사인을 받고 사인을. 그러나면은 이제 지금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걸로 공을 맞아요. 던지 해가지고 그래서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지나가면 나성범 선수 사인해 주실까 뭐 지나가면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왜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은 게임이 끝난 후에 자 잠실구장으로 생각해보자. 자 기아가 왔어요. 기아가 와가지고 이제 잘 아시면 잠실구장의 중앙문 앞에 버스가 맞아요. 되게 한 2대 맞아요. 네. 있거든요. 근데 순수가 황대인이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네. 젊었을 때. 네. 근데 뭐 황대인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KBS에 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후배는 눈치 보이죠. 그 눈치가 보여가지고 버스 타기 바쁜 거예요. 근데 팬들은 그거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그러니까 하면은 팬은 서운할 수밖에 이게 뭐야? 왜 사인 안 해주고 그냥 가냐 또 그렇게 그런 경우가 원해하실 많아요. 수 그러니까 있죠. 지금 이제 제가 신축구장 할 때 드리는 말씀이 설계를 미국처럼 선수들이 동선이 팬들하고 마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에 나와 가든지라고 그 대신 사인은 운동장에서 경기 받고 전에.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팬들이 딱 오해하기 좋게끔 돼 있어요. 뻔히 있는데 안 해주면 그 얼마나 팬이 상처를 받았어요. 맞아요. 상처받죠. 그 서로 간에 오해가 없을수록 네. 그 팬들께서도 약간 의식을 약간은 좀 바꾸실 필요도 있고 선수들도 경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와서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도. 뭐 우리 추신수 선수도 있고 맞아요. 광현이도 그렇고 현종이도 그렇고 막 이런 선수들이 뭐 이렇게 막 앞장서서 네. 하니까 이제 선수들도 생각이 좀 맞아요. 달라지고 맞아요. 그렇게 또 그런 걸 그러니까 후배들이 보고 많이 따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팬분께서 해주신 질문인가요? 네, 어떤 다음 질문일까요? 질문 역시 팬분이 남겨주셨는데요. 아이디 김병준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이거 저도 정말 궁금한 게 출장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메이저리그 개막식이 정말 실현 가능한지. 예. 저는 이거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네,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우리가 10개 구단이 있는데요.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야구 구단을 소유한 팀이 많잖아요. 많죠, 많습니다. 삼성, 기아, LG, 그럼요. 또 뭐 롯데도 맞아요. 그렇고 뭐 SSG도 뭐 맞아요. 기본타는 그렇고. 근데 이제 80년대 프로 야구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경제 규모도 달라졌고 그때는 우리 국내 팬들 위주로 또 뭐 그룹 홍보, 제품 홍보 그런 걸 위해서 했지만은 지금은 뭐 볼륨이 커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기아 같으면은 뭐 호주 테니스 메인 스폰서 꾸벅하고 메이저리그 중계 보면 그 기아, 현대 뭐 다 이렇게 있죠. 나오고 삼성 나오는 거지. 국내에서 우승한다고 그게 뭐 제품이 더 팔리는 게 매출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달라져서 국내에서 야구단을 운영하는 거는 매년 적자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요거도 모를 수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울매 계좌 묶기식으로 하는 구단들이 실제로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죠. 투자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우리가 야구 본구장 미국 가서 한번 해볼게. 어.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기아가 삼성하고
뭐 기아가 롯데고 다 다른 팀도 많이 SSG하고 뭐 LG하고 붙었다든지 어디 뭐 NC하고 붙었다 했을 때 쟤는 아마 그룹이나 오너의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야구가 국내용만 아니네?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하고 막 좀 뭐 미국이 중계도 되고 뭐 한인 축제처럼 되고 이러면은 이게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생각은 전지훈련, 미국에서 전지훈련한 팀이 거기서 개막전까지 치르고 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되게 애리조나하고 플로리다에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2월 1일 말일 날 가서 2월 한 달 동안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3월 초순 되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야구장을 비워줘야 돼요. 그렇죠. 빌리니까 대부분은 만일 하게 되면은 만일 2024년에 하게 되면 3월 16, 17일이 미국 시간으로 토, 일요일일 거예요. 벌써 날짜까지 알아보셨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미 플랜을 3월 16, 17일이 토일이니까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전지훈련하는 팀 두 팀이 이제 서쪽으로 오면서 그죠? 거기서 이제 만일 다저 스타디움에 하면은 빌려 써야 되겠죠. 연습하고 두 게임 정도 하고 온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맨프레드 커미셔너에게 그 제의를 했는데 그걸 이사회 때 얘기를 했어요. 미국 메이저리그 이사회 때 얘기를 했는데 뭐 샌디에고나 애나헤임이나 LA나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그럼 이제 풀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한번 가서 또 얘기를 해봐야죠. 그래서 24년 정도 하면은 한 1년 반 넘게 시간이 있으니까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야구로 끝내지 말자. 만일 되면은 정말 한국의 날로 만들고 싶어요. 그날을 아예 그 개막전이 열리는 날을 한국의 날로. 그냥 야구에다가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다 해가지고 삽입시켜가지고 정말 한국 축제를 정말 축제네요. 하면 그 우리 이제 교민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국내 팬들이 또 뭐 여행 상품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올 수 있죠. 가족들하고 네, 가서 네. 야구도 보고 뭐 거기 디즈니랜드도 한번 가보고 그죠? 출장 준비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3월 16, 17일로 제가 날짜를 아니 그건 제 생각인데 이제 또 이것도 구단의 동의를 얻어야 맞아요.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일이 많지만 일단 그런 구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정말 꼭 좀 미국에서 개막전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그 와서 KBS는 중계하세요. 저는 좀 날짜 일단 비워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선수 그리고 팬 여러분께서 궁금해하는 점 5가지 정도로 저희가 좀 추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었는데 5개 정도로 추렸고 아마 저 총재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팬 여러분께도 또 선수 여러분께도 궁금증을 푸는 데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는데 이게 질문 받아보니까 야, 우리 팬들, 선수들이 KBO 리그에 대한 사랑, 애정이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그게 저는 우리 선수들에게, 야구인들에게 평소에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총재 되기 전에도 했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은 플레이를 잘해서만 야구장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팬 서비스도 잘하고 막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우리 야구인들이 야구계가 잘 인식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질문들이 바로 KBO 리그의 미래에 관한 것, 과연 어떤 구상들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약간 좀 그 민감한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도쿄올림픽 작년에 좀 결과가 사실은 저희한테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는 WBC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야구인들도 아마 KBO도 이 WBC에서의 성적이 그 국제대회 성적이 국내 야구 흥행과 직결된다는 점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좀 WBC 어떻게 좀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총재 취임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은 이미 정해져 있고 뭐 어떤 뭐 연령도 뭐 하고 또 와일드 카드 뭐 제도 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초점은 WBC다. 그거는 뭐 아마추어가 나오기도 하는 아시안 게임과 진짜 프로 정예들이 나오는 WBC는 차원이 다르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2차례 예선 탈락을 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KBO 우리 임직원에게 초점을 WBC에 맞춘다.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 강화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이 글로벌 시대에 뭐 다문화 가정도 많고 막 이런데 과연 그게 순수 혈통만 그렇게
고수해야 되느냐. 뭐 육상도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선수도 우리가 기아도 시키고 네. 막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한국 피를 가진 선수들을 이제는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선수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선수를 태극마크를 좀 달게 하자.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여기 SNS 하시는 분들이 뭐 또 교감하는 분들이가 본인들하고 하니까 본인들은 하면은 기꺼이 태극마크 달겠다. 부르면 가겠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 중에 선수가 몇몇 거론된 선수들이 꽤 있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센트랙에 에드먼도 있고 미치 하이트라든지 맞아요. 랩 스나이드라든지 더닝이라든지 코너조라든지 맞아요.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참견에 내가 하나 더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이제 최지만 선수를 제가 만났어요. 예, 뉴욕에서. 예. 이제 그날 양키즈하고 게임을 했는데 에드먼이 주자로 나왔겠죠. 그래서 에드먼 보고 너 WBC 참가하려고 한다면서 막 아, 그거 물어봤대요? 물어봤는 취재를 모양이에요. 했네요. 하지만. 아니 그냥 물어봤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에드먼이 그런데 아직 공식 요청이 없다. 내가 최지만 뭐 야 지만아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 주라. 야 WBC 아직 개최 발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접종을 하냐.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웃기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가 나면은 KBO에서 갈 거다. 가서 정중하게 그 본인하고 구단에다가 양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참가할 거냐 아니냐. 그렇죠. 구단도 그렇죠. 보내줄 거냐.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절차라는 것도 그러냐면은 저 예선을 도쿄에서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미국에 있다가 도쿄로 와서 맞아요. 이걸 우리하고 막 합숙을 했는데 손발을 맞추고 또 하고 또 미국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잘한 생활했던 선수는 이 엄청난 시차에서 오는 맞아요. 뭐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를 많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 KBO에서 이제 가서 예를 갖추면서 타진을 해야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한국계 피를 가지고 있는 토마스 에드먼이나 이런 선수도 네. 분명히 관심은 갖고 있군요. 갖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KBO에서도 그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는 분명히 있다. 예, 그 뭐 인원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럼 이제 감독이 선임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경기 기술위원회에서 정하겠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와도 조금 이 문제가 왜냐하면 메이저리그는 그 선수들이 구단의 자산이기 때문에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수 같은 경우는 몇 구 이상 던지지 말아라. 타자도 뭐 하고 그걸 어떤 때는 트레이너까지 딸려 맞아요.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선수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떤 팀워크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도 뭐 이제 미국에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라든지 만일 최지만이가 되면 최지만이 있으니까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메이저리그 선수는 워낙 몸값이 비싸니까 구단에서는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겠죠.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도 안 돼. 또 우리 좋은 선수가 많으니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안배나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정해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기술위원하고 감독이 잘 정해지면 하겠지.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질문은 아까 사실은 언뜻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팬들도 예. KBO 리그의 어떤 그 모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비중, 어떤 의존도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좀 높다 보니까 아까 지금 구단들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 적자 상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투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좀 자생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KBO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문체부 그러면 기재부 갔다 왔습니다.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갔다 왔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프로 스포츠를 이 구기 종목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구성 요건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첫 번째 프로 스포츠가 성행하려면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넘어야 돼요. 근데 국민 소득은 지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인구가 지금 반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다 있죠. 골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업에부터 반도체 하듯이 이게 워낙 우리가 뭐 좋은 그걸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을 가지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프로 스포츠가 정착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면 지금 강원도에서 야구 못 해요. 팀이 없잖아요. 전라북도도 지금 없거든요. 없죠. 제주도 없거든요. 그럼 강원도 지금 야구 가서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인구가 적으니까 누가 거기 가서 야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관중이 안 들어오는데 수입이. 그렇죠. 그리고 또 잘못된 게 뭐냐? 이게 대기업이 하다 보니까 그룹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이고 당신들 돈도 많은데 왜 그걸 뭐 이렇게 아니 실제로 다녀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만나면 기가 찬 거예요. 그 이제 서울시 관계자에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잠실구장에요 광고 수입이 172억입니다. 한국경제에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172억인데 그러면 한국경제가 172억을 서울시에 줘야 되고 나머지는 뭐 적자가 나든 뭘 하든 건 이제 한국경제가 책임을 지겠죠. 근데 172억 중에 제가 알기로는 두산하고 LG는 22억 5천씩 45억만 가져갑니다. 이야.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거의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구단들은 뭐냐면 중계권료. 그 중계권료에서 계속 하니까 사실 여기 뭐 KBSN도 그렇지만 그렇죠. 케이블 산다를 다 적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수입원이 없어요. 수입 원자 창출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 운영권, 광고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에 또 운동장 사용료도 1년에 30억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 줍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9구단, 10구단을 창단을 막 기획하고 한 이유가 뭐냐. 아무리 기존 지자체 해도 안 되니까 샘플을 만들자. 샘플을. 그래서 제가 사실 NC 다이노스 그다음에 KT 한개 이 기획을 해가지고 좀 했는데 총재님들하고 왜 그러냐면 기존 우리 지자체가 이 100을 아무리 해도 깰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창원은 좀 해주고 광주도 좀 해주고 제일 약속대로 한 거는 수원밖에 없어요. 수원은 네이밍 라이트, 운영권, 광고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수원만 그렇게 합니다.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장님을 잊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약속을 지켰는데. 그러니까 다른 구단은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근제에는 뭐가 있느냐. 야, 그 대그룹에 사는데 왜 그걸 갖다가 꼭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러냐. 근데 이건 아니에요. 아니, 대그룹이 그룹사가 예를 들어서 뭐 10개든 20개, 30개 있는데 적자나 계속 나는데 그걸 둡니까? 그렇죠. 없애죠. 이 인식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스포츠 전체가 지금 그러잖아요. 사실 뭐 이제 야구하고 좀 빗나간 얘기지만 우리나라 스포츠가 이렇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따고 한 게 뭡니까? 실은 뭐 대그룹,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뭐 SK나 많은 지원이 있었죠. 이런 데서 해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참 일본보다 메달을 많이 땄는데 일본이 메달을 많이 따고 하다가 이제 이 4인 체육이라든지 동호인 체육으로 막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인데 졌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아차 이거 아니다 이가 또 엘리트 스포츠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우리보다 많이 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배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래 당분간은 우리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일본 보다 앞서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체육 정책을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이미 뭐 그 언론들 좀 보도가 됐죠. 어떤 종목에서 막 성적이 안 좋으니까 삼성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렇다. 그런 게 공개적으로 나올 정도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체육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주체 단체 지원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우리가 비디오 판독이라든지 이런 거 센터 짓는 거를 구단들이 투자해서 못합니다. 토토에서는 주체단체 지원금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축구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막 이렇게 하지만은 다 적자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지금. 이거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체육 정책을 여러 장르가 있지만 프로 쪽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야 된다. 산업으로 정말 갈 수 있게끔. 그 지자체들도 프로팀이 자기 지자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긍심을 갖고 그 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건캐스터요. 내가 정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지자체장 만나면은 아니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창원에서 홈게임만 72게임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 72게임은 그 지역을 위해서 축제를 해주는 거예요. 공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자체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갑질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갑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구단이 72차례 공연을 해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유명 연예인을 불러오면은 출연료 안 줍니까? 맞아, 줘야죠. 그건 돈 주고 다 데려오는데. 그럼요. 그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돈을 쓰고 하는데 왜 그게 갑질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진짜 한번 옮겨봐야 된다. 아, 구단이 떠나봐야 맞아요. 자기 시장 안 되겠죠. 네. 어느 구단 떠나면 그분 시장 안 될 거예요. 난리 나면 시민들 난리 날 거예요. 겁니다. 나는 그걸 한번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인데 어떻게 맞아요. 보면요. 맞아요. 예, 그거를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쓴소리도 여전하시네. 애정 어린 맞아요. 말씀이시니까요. 야구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니까. 네네. 그 얼마 전에 그 아마추어 그리고 2군 전지훈련장으로 남해안 벨트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예. 들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와도 충분히 얘기가 됐고 저도 참 그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요즘에 보니까 아마추어 선수들도 해외 전지훈련도 가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예. 못 갔습니다만 2군 선수들은 훈련할 데가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게 두 가지인데요. 야구 센터를 만들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남해안 벨트. 왜 그러냐면은 포항에 야구장이 있잖아요. 울산에도 야구장이 있어요. 대구 경산에 있어요. 그다음에 김해에 있어요. 그다음에 창원에 있어요. 그다음에 기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 통영, 인대, 남해 다 있습니다. 아, 그야말로 전라도 남해안 공도 벨트네요. 그래서 여기를 프로가 쓸 수 있는 구장을 만들어 놓자. 그럼 프로가 쓰고 나면 프로가 쓰면은 초, 중, 고 대학은 정말로 좋은 구장이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아마추어가 좀 활용하도록 하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MOU 체결했지만 진주시가 지금 한 400억 들여가지고 야구장을 하나 만듭니다. 그걸 하나 만드는데 그게 샘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지금 야구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제나 통영이나 이런 데도 좀 그걸 보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남해안 벨트가 되면은 남해안에 뭐 볼 거 먹거리 좋은 거 많죠.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또 뭐 동호인 야구팀도 가서 지방에 서울에 뭐 저 중부권에 있는 분들도 가서 그 리그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지자체가 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그래야 거기서 나설 것 같습니다. 남해안 벨트 얘기뿐만 아니라 그 명예전당 얘기도 팬들이 그거는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셨던 거. 그거는 이제 정해졌습니다. 기장군에 지금 야구장이 4면이 있는데 명예전당을 만들기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사실 우리 야구가 좀 잘못한 거죠. 그 이제 운영비가 1년에 한 10억이 드는 거예요. 그 이것도 이제 야구가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지고 뭐 이제 그만두셨지만 그 기장 군수가 1인 시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어쨌든 이제 오문수가 뭐 해가지고 기장군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군 의회를 그래가지고 운영비도 이제 부담을 하겠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 근데 이게 또 부산시의회에서 또 제동을 그는 여기저기서. 아, 정말로 우리나라 뭐 하나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또 제가 부산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또 시의회 만나가지고 이리리리 해가지고 이제 풀었어요. 예. 그래서 하면 이제 그 명예전당 기장에. 예, 들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굉장히 많은 질문도 드렸고 또 굉장히 또 답변하기 쉽지 않은 질문까지 드렸는데 아주 시원시원하게 오늘 답변을 해주시고 뭐 궁금한 점 굉장히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허술지 기자가 기자로서 또 궁금한 점 또 있을 것 같은데 뭐 총재님 나오신 김에 오늘 또 뭐 취재를 한번 좀 해보시죠. 아, 너무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맞아요. 다 주셔가지고 뭐 기자로서도 물론 궁금한 점이 많지만 또 야구 팬으로서 예, 예. 저도 가벼운 질문 하나 예.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즌 중에는 5개 경기를 다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혹시 전반기 경기를 보시면서 예. 가장 놀라웠던 선수 네, 또는 어. 정말 인상 깊었던 순간 혹시 있으셨을지 궁금해요. 제가 전이상 깜짝 놀라요. 전혀 저는 이제 그 주목을 하지 않았던 선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나타나가지고 막 치는 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 이거 오래간만에 거포가 하나 나타났구나.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또 아버지가 또 씨름 선수. 네, 맞아요. 야, 이게 타고났구나. 그죠? 힘이. 그리고 또 야수 중에 하면은 문성주. 네, 문성주 선수. 예, 문성주 선수 제가 보면서 야, 작년에 중계할 때도 제가 보고 아, 저 친구 정말 야무지구나. 아, 야구를 정말 야무지게 하구나. 그리고 사실 높은 순위로 들어온 선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공 하나에 모든 걸 걸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선수. 제가 금년에 해설에서 아마 문선주 칭찬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정수빈에 이어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개월 지났고 사실은 하셔야 될 임기 기간 그리고 일들이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 야구인 출신 총재신데 임기 내에 내가 이거는 꼭 제도상으로 좀 개선하고 싶다. 그리고 목표하는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는 정말로 팬 위주의 야구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 팬 위주로 바꿔야 된다. 팬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선수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힘드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스포츠 산업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만성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는 없지만은 적자 폭을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룹이 이게 야구가 정말 할만한 산업이구나 이렇게 좀 가는 길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총재 임기 끝나도 해설을 다시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농담이었습니다. 그건. 해설은 후배들이 예. 요즘 잘하는 후배들이 네. 많잖아요. 개선도 많고 하니까 그건 이제 그때 대해봐서 알겠지만은 이제 후배들이 잘하는데 뭐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한번 좀 해주시죠. 이 오래간만에 이제 이 긴 시간 동안에 맞습니다. 이제 한번 출연을 했는데 지금 미흡한 점이 제도 많고 우리 야구계도 지금 이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습니다. 많지만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 야구계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구인 전체가 그 과분한 사랑을 잘 소화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게 상응하는 플레이 그리고 운동장 밖에서의 생활도 그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이제 야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마지막에 좋은 예. 얘기, 무게감이 있는 얘기 역시 해주셨습니다. 예. 야구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팬들을 위해서 시간 내주신 우리 허구현 총재님 그리고 또 총재는 무거운 직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주 솔직하게 참견해 주신 허구현 총재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허설지 기자도 함께해 주신 참견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고맙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구현 총재와의 특집 방송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느낀 건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KBO 리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팬들이 진짜 많구나, 정말 많구나 준비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갈증을 느끼고 간절히 원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팬들과 KBO의 거리가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면서 야구의 참견도 더 열심히 참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